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우울함,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울증에 대해서 또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자신의 이야기 또는 거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 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 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우울증 또는 우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우울함, 이란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해봤어요.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아마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고 싶은 마음. 죽어야 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마음. 적어도 저에게는 이 우울함의 감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 끝에는 내가 이거 죽어야 끝나지 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 우울함의 특징들 가운데서 저희 경험에 빗대서 좀 얘기를 하면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죽고 싶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루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걸어가요. 햇살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하늘에 너무나 맑아요.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너무나 좋은 날씨에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문득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턱 하고 마음이 올라와요. 죽고 싶다.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이제 교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가 어디를 먼저 봤냐면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 뭘 생각했냐면 두리번거렸는데 저기다 목을 맬까? 여기다 목을 맬까? 여기다 목을 매야 내가 죽은 걸 보고 사람들이 더 슬퍼하겠지? 와 같이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죽어야 끝난다고 하는 생각이 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카페를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예전에 썼던 글들을 좀 다시 올리게 됐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발, 그 제발이에요, 제목이. 제발, 누가 좀 멈춰주세요. 죽어야 끝난다고 끊임없이 내 귀에다가 속삭이는 이 말을 제발 누가 좀 멈춰주세요. 라고 예전에 글에 썼었더라고요. 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끝난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 가운데 휩싸여 있으면 어떠냐면 삶이 굉장히 무기력해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 이렇게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요. 설거지 하는 거 힘들어요. 가서 수업 듣는 것도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요. 물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옥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또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공포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우울함의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은 잡아먹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잡아먹어요. 감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방 한가운데 구석에 그냥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식구들이 와서 들어오면 그냥 그 어둠의 포스로 인해서 그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쫙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우울함에 의해서 죽고 싶은 마음에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TV를 틀어도 밥을 차려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곳에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럼 그걸 바라보고 그것에 옆에서 있으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 우울함에 있을 때 제 와이프가 그 우울함으로 인해서 그 어둠의 그 포스를 뽑는 걸 받으면서 아내도 굉장히 우울해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주변을 정리하는 거, 뭔가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 자기 몸을 가꾸는 거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때 이빨이 많이 상해서 금리 일을 하게 됐고, 제가 그때 머리를 잘 관리하지 않아서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됐고, 그리고 그 근력 운동 같은 거 하지 않아서 몸이 많이 상하게 됐어요. 위도 상하게 되고, 먹지 않았다가 폭식했다가 이런 것들이 상하게 되고, 허리 근육도 약해져서 이제 그 디스크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관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울함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울함이 없는 삶을 상상을 못해요.
우울함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살만해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 살만하다. 아, 내가 오늘도 이제 뭐 뭘 해볼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활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예, 활력을 줘요. 뭐 어떤 관심사든지 어떤 뭐 하다못해 뒷담화를 까더라도 뒷담화를 하더라도 에너지를 줘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신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 땅에서 죽고 싶은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잘 누려야겠다. 또 잘 갖고 와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우울증을 가졌던 사람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맨날 물 아래로만 사니까 그 위의 삶에 대해서 잘 상상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위의 삶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아래의 삶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서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저희는 이제 너무 막 자극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우울증이 좀 심했던 때에 신촌에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신촌에서 가는데 신촌에 이제 뺑뺑뺑뺑 돌았어요. 뺑뺑뺑뺑 도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왜 돌았냐면 제 너무 마음이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우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촌의 사람들 엄청 밝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인파들 속에서 계속해서 헤매었어요. 계속 걸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 우울함이 가시지 않죠.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신촌의 그 약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제를 이렇게 사서 모아서 이렇게 한 움큼 사서 이제 그것들 모았어요. 그리고 신촌의 한 여관에서 그거를 이제 털어놓고 이제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잤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는 그런 수면제 가지고는 이제 죽지 않는다. 약효가 워낙 약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죽으려고 했고 죽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사실 죽으려고 많이 마음 먹고 생각했던 것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비참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면 지금도 우울한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조금 위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 또 왜 이런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저희들 중급의 단계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서는 정말 우리도 힘들었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좀 정도 이해하시고 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멘토링 받기 원하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면 구독하시면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또 카페에서 커뮤니티 가운데서 같이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